최선을 다해서 제가 믿는 정론의 저널리즘을 제 의지로 한번 실천을 해보고 훗날 좋은 평가를 받도록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인 손석희 씨가 급작스럽게 JTBC 보도본부 총괄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변희재 대표는 그 손석희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2개월 전부터 시작이 된 거라면서요? 급작스럽게 2개월 전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가 시작할 때 손석희 씨도 알고 있었고 네. 그 2개월간 우리 쪽의 진행 과정들이 대부분 다 전달이 됐고 MBC 쪽에. 손석희 씨도 알고 있었고 손석희 씨가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대충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터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손석희 씨가 JTBC 이직한 사건과 논문 표절이 거의 동시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30분 차이로 보도가 됐는데 우연이 아니고 그거는 양쪽의 움직임의 필연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표절은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표절은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표절은 우리가 표절에 대해서 무슨 연구 방법론이나 뭐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초보적인 복사 수준의 문단이 있냐 없냐 이걸 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 없이 책 한 권을 그냥 그대로 쭉 베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더 조사하고 근데 손석희 씨가 이제 JTBC로 이렇게 막 옮기고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그럼 뭐 그때 맞춰가지고 일단 미리 1차로 했을 뿐이고 지금 손석희 씨 논문은 여타의 백지연 씨라든지 뭐 김미화 씨와 달리 미국의 미네소타 주립대 석사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재소도 미네소타 대학에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논문 주제는 또 한국 언론 노조의 파업에 관련 주제를 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잡은 것은 영어 문장에 대해서 영어책을 베낀 걸 잡았지만은 더 조사하면은 한국의 문헌 자료들을 그대로 번역해서 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혐의가 드러나니까 이걸 다 조사해서 미네소타 대학에 정식 제보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2개월 이상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2개월 이상 걸린 이유가 3월 말에 저희가 한 연구단체를 통해서 미네소타 대학에다 논문을 요청을 했는데 그 연구단체는 저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못 구해가지고 저희가 3번째 요청을 해도 못 구해서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손석희 씨가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못 구하는구나. 아, 그건 팩트로 확인해 정확히 팩트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공문을 보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질 않아가지고 계속 못 구하는 이유를 몰랐거든요. 나중에 손석희 씨가 동의를 안 한 것을 알고 직접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에 전화해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표절임을 확인했다. 손석희 씨가 계속 논문을 유출을 막은 거예요. 우리 쪽에서 입수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미 손석희 씨는 저희가 3월 말에 요청했을 때 알고 있었던 거죠. 미디어치가 조사하는구나. 주필께서는 이 성신여대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좀 피해자 아닌가요? 학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양반이 보도 책임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보도총괄사장이라고. 보도총괄사장인데 보도총괄사장이라는 거는 24시간 스탠바이 상태거든요. 아, 계속 판단을 내려줘야 판단을 된다는 내려줘야 얘기시군요.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뭐 교수직은 사임하고 강의는 끝까지 마치겠다 그러지만 이거는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도리는 아니죠. 아, 도리가 아니다. 그럼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나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이 이제 5월 11일이죠. 그럼 학기 말이 한 6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학기 말 시험을 치고 이거를 그 과정에 아마 리포트나 이제 학기 말 고사를 채점해서 한 7월 말 정도에 이제 교수의 업무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지금 뭐 JTBC가 이렇게 급박한 것도 아닐 텐데 7월 초까지 학사를 다 마치고 가면 돼요, 상식적으로. 너무 급하게 갔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학기 한 달 남겨놓고 사표를 쓰고 딴 데로 갑니까? 그럼 그 학생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성신여대에 좀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손석희 씨 입장은 강의를 3개 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뭐 글쓰기부터 3개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는 계속 하겠다 그러는데 4학년 과목이더라고요. 4학년 지도교수예요 또. 4학년 지도교수인데 그럼 강의 한다 치자 이거요. 그럼 또 JTBC 기자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보도본부장이죠. 뭐 사장이라 그래 보도본부장인데 방송사 보도본부장은 인터넷 신문 편집장과 함께 24시간 동안 전화기 켜놓고 있는 직업인데 강의 딱 들어가면은 전화 받을 겁니까? 이 부장이나 막 받을 것 같은데. 국장 들어가가지고 이거 보도 돼요. 그러니까 다 사인을 내줘야 되는데 이거 컨펌 해줘야 되고. 아니 그것도 현장 학습, 현장 강의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성신여대 학생들 당연히 피해 보지만은 JTBC 기자들이 또 피해를 보고 또 피해가 발생한 데가 MBC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MBC 그쪽의 입장에서는 어제 처음 들었다. 네. 그만둔다는 얘기를. 아니, 근데 손석희 전 교수 본인은 1년 전부터 종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다라고 스카우트에 얘기했잖아요. 와서 고민했다 그러는데 사실 1년 전에 종편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총선 뭐 전후해가지고 뭐 사실 야권이 집권한다는 의견이 강했고 종편이 거의 악에 축돼 있었는데 무슨 아, 그때부터 1년 전에는 그러니까. 종편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입장이다가 하루아침에 사장으로 갔다. 이거 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죠.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태도인가요? 인생은 그렇게 양지 따라다니면서 살아야죠. 아, 양지 따라가면서 사는. 그럼요. 네. 그러면 저기 뭐야 야권이 이길 것 같았을 때는 야권의 대변인 방송 노릇하던 MBC에서 네. 그 야권 그쪽에서 잘 놀다가 야권이 졌으니까 이제 또 인생 줄 바꿔야죠. 아, 그렇게 이제 줄을 동의합니다. 바꿔 탄 걸로. 저분은 뭐 네. 그렇게 사시는 분 어제 아닌가? 우리 박 대표 네, 말씀처럼 아니 저희가 이게 너무 또 개인에 대한 아니, 이 인신 공격 차원으로 가면 그런 차원은 제가 아니고 요거를 또 들 수밖에 없는데. 감탄해서 감탄해서 아, 감탄사다. 부러워서. 제가 그걸 못하니까. 그 재벌의 언론 장악 이런 걸 비판하면서 노조 운동도 했죠. 예. 박사학위가 노조운동 박사학위인데? 석사. 석사학위가 예. 석사학위 예, 미네소타 석사학위가 석사학위가 언론 노조의 파업 시 자원 동원을 위한 전략. 이게 논문의 주제입니다. 네. 살벌하다고 논문이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운동가 이제 논문이요. 우리가 이제 더 긴밀하게 검증하는 부분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한국 언론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한국 문건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해서 막 쓰기 시작하면은 미네소타 주립대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도 검증하기는 어려울 거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혐의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제소를 할 거고, 미네소타가 굉장히 재밌는 곳인데, 지금 저게 표절을 저게 잡아냈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저건 사실은 더 많은데, 우리가 어제 급하게 공개하느라고 지금 한 달락밖에 공개를 못 했는데, 전면적으로 검토하면 예,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영문뿐 아니라 구문까지 어마어마할 텐데. 공문에서 많이 나왔어요. 원래 언론 하면 미국에서 유학을 한다 그러면 거의 위스콘신이나 뭐 콜롬비아나 있어. 그리고 또 인디애나나 있어요. 이렇게 딱 있는데 네. 미네소타는 정말 그 언론 쪽은 이렇게 대단한 데가 아닌데 미네소타 주가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참전했을 때 거의 미네소타 주에서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그 당시 거의 청년의 30%가 한국전에 참여했을 정도. 네. 아주 한국과 관련이 깊어가지고 또는 한국 아이의 입양을 또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예. 그 거의 한국과 이렇게 유대관계가 돼 있어서 사실은 한국 관련 논문을 써서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미네소타 대학에서는. 오히려? 손석희 사람이 와가지고 원래 위스콘신하다 이쪽 인디애나로 가는데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이게 논문이 완전 다 전체가 표절이다. 이제 그러면 미네소타다 재소하면 했을 때 이런 게 국제적 망신인 거예요. 국경 망신이고 이런 게.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국내를 했지만은 사실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외국에서 논문 쓸 때 한국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문제가 발견된 소지가 상당히 커요. 네. 그러니까 2개월 전부터 추적을 계속 해왔다 이런 얘기죠. 추적을 했는데 논문 입수를 못하니까 논문 입수하게 된 것은 사실은 3일밖에 안 됐어요. 아, 논문 네, 입수. 논문 입수가 손석희 씨가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논문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한다는 건 다 알려졌고 심지어 MBC에서 몇몇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뭐 경향신문 기자까지 전화 와서 어떻게 되고 있냐 다 체크했을 정도니까. 트윗으로 변 대표가 아니 제가 이름을 공개한 적 없죠. 네. 근데 이미 아는 사람도 알고 손석희 씨는 당연히 알았고. 그때 그렇게 표현했죠. 백지연 씨보다 더 영향이 큰 방송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그게 이제 네. 언제냐면은 그게 이틀 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표절이 걸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백지연 씨보다 더 영향력이 큰 방송인의 표절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세 개가. 그러고 나서 바로 손석희 씨가 MBC를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그만둔다 그래서 MBC가 거의 뒤집어졌는데 자기가 17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후임자가 들어올 여유도 없이 그냥 당일 통고. 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당일 실행. 전혀 몰랐나요, MBC는? 전혀 몰랐어요. 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직업이라서 상도이가 도리- 없는 거죠. 상도이가 직업인으로서 도리가 아니에요. 직업 윤리를 저버린 거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JTBC를 가는 부분에서 몇 개월 동안 자기의 이해관계로 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지금 최소한 MBC에게 후임자를 선택할 시간을 주고 성신여대 학생들 학기를 마무리해 주는 데까지도 9시 전격적으로 갔다는 거는 논문 표절 때문에 갔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논문 표절을 피해서 JTBC로 갔기 때문에 이분이 트윗에서 날린 말은 뭐냐.
JTBC 차원에서 나의 논문 표절을 네, 대응한다.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난그 보고 좀 이거는 정말 약간 멘붕이었어요. 어이가 없는 왜냐면 어이가 없는데. 아니 이건. 내 논문 표절을 왜 회사가 대응해줘? 회사가 썼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회사가 쓴 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네. 제가 진짜 저희가 논문표절감정센터에 가지고 3개월째 해서 저희가 김미아 씨도 잡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김혜숙 씨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김미경 씨 이른바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김혜숙 씨 곧바로 사과하고 논문 처리하겠다 하고 네. 김미경 씨 그 TVN 방송 하차하고 네. 김미아 씨는 좀 정당성 주장하다가 이 논문윤리위원회에서 검증 결과 따르겠다고 하차하고 깔끔하게 끝냈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언론인 백지연, 손석희 적발했는데 백지연 씨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도 회사 차원에서 방송 그냥 네. 하고요. 네.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널에 나가서 그 부분 얘기하는데 CJ그룹에서 채널 A한테 논문 표절만 얘기하지 마라, 백지연 씨. 회사 차원 대응해주고 있어요, CJ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 손석희 씨. 아, 그 개인적으로 JTBC 그런 연락이 왔어요. 예, 채널 왔다는 A로 거죠? 왔습니다. 예, 그거 다 팩트 확인된 거고. 손석희 씨, JTBC가 대응하겠다? 어떻게 연예인들도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다 하는데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회사한테 이렇게 회사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다? 자, 제가 저는- 언론인으로서 정말 제가 좀 자괴감을 느낄 저는 정도예요. 오히려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혹시 그 변 대표가 트윗으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MBC 측에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해왔다거나 뭐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락을 좀 주고받았는데 네. 일단은 사실 손석희 씨가 JTBC 간다는 거는 어제 다 알았으니까 네. MBC 같은 경우도 다들 놀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충 가는 줄 알았어. 그만두는 줄 알았는데 네. JTBC까지 얘기 나오니까 다들 경악을 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라이벌 사 이제 뭐 종편이나 지상파나 이제 보도 부분은 라이벌 아닙니까? 경쟁 네. 체제고 그거를 어떻게 당일날 얘기하고 당일날 가버리냐 이거죠. 아, 그건 상도위를 위반한 거다. 그래서 MBC 내에서 손석희 씨 좀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좀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백지연 씨 표절 논문 얘기는 저희가 다루기로 하다가 다른 주제 때문에 이제 다루지를 못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연세대학교 신방과 논문인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 백지연 씨는 약간 표절 방식이 좀 다른 게 대부분 참고 문헌에 있는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길게 베껴서 표절에 걸리는데 네. 백지연 씨는 참고 문헌에 없는 책을 가지고 확 베껴가지고 굉장히 잡는데 애를 먹었어요. 네. 왜냐하면 주로 참고 문헌을 이게 검토를 하는데 참고 문헌에 없는 거를 그냥 통으로 베껴왔기 때문에 이른바 좀 지능적 표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 그걸 이제 보통 시청자들이 잘 모르니까 논문의 끝에 보면 내가 무슨 책 읽었다 해서 자기 읽은 책 목록을 쭉 달거든요. 네, 그게 참고문헌. 참고문헌 목록인데 보통은 표절을 하면 참고문헌 목록에 자기 읽은 책 안에서 따갖고 자기 그린 양 쓰는데 네. 여기에서 표절을 해놓고 나서 그 책을 참고문헌 목록에 등재를 안 한 거예요. 백지연 씨 수법은. 그러니까 거기서 갖다 썼는데 그거를 아예 밝히지도 않았다. 참고문헌 목록에도 네.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리니까 어디에서 이거를 표절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잡아냅니까? 아 그거 남의 업의 노하우로. 네. 논문 입수한 지 손석희 씨 논문 입수한 지 3일 만에 표절인 걸 잡았다. 이게 너무 빠르잖아요. 잡자마자 1시간 만에 잡았어요. 보자마자. 1시간 만에? 네, 그러니까 그냥 서문에서 그냥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무슨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그게 미국에는 프로그램이 있죠. 아니 그 업의 노하우 자꾸 근데 알라 사실 그러지 저는 잘 말라니까. 모르고 다음 주에 그 저희 센터장이 나와서 논문 표절이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적발하며 학계의 근본적인 구조가 뭔지 그걸 한번 달았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촉답을 드리는 거는 네. 저희 미디어체에서 하는 논문 표절은 이른바 범죄 현장을 사진을 찍는 개념이에요. 네. 논란이 여지 없는 겁니다. 논란이 여지 없이 범죄 현장 딱 사진 찍었는데 무슨 논란이 있겠어요. 그러면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반성하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시면 되는데 네. 어떻게 왜 유독 언론인 둘만 막 이 기업의 권력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고 난 JTBC한테 정말 저도 알고 뭐 진성호 의원도 잘 알잖아요. JTBC 사람들. 나 묻고 네. 싶은 게 개인의 논문 표절 정말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거냐 JTBC. 나 그 입장 물어보고 싶고 JTBC가 만약에 손석희 씨 논문 표절에 대응을 하겠다면은 저희 미디어치에서 네. JTBC 앵커 MC 다 전수조사하겠다. 아 이거는 뭐, 네 이거는 이제 변 대표가 이제 세게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차원의 회사 문제다. 끼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 끼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네. 회사가 만약 끼어들려면 언론사의 양심을 요구 스스로 조사해서 손석희 씨에 대한 조치를 취해라. 네. 괜히 그 권력 가지고 압력능을 엄두도 내지 말라는 게 제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지 이게 조직 차원에서 대응할 아니 근데 문제가 조직 차원 아니다. 생각하려면 이거죠. 네. 자기들이 양심을 갖고 저렇게 표절한 사람을
보도 사장에 앉히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네. 조직청원 대응은. 대응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자, 조국 교수 표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도저히 그것도 변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문제 겁니다. 제기가 아니라 저희 2월 말에 이미 조국 교수는 논문 한 10편 정도의 영문 논문 표절을 한 편이 아니에요. 한 6-7편 되는데 네. 그걸 가지고 서울대학교에다가 우리가 제소를 했는데 그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인데 저희가 제소를 했는데 막 공개적으로 저희 미디어치를 막 욕하고 다녔습니다. 네. 공개적인 게시판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재척을 했어요. 어떻게 논문 제소를 한 애국 시민을 왜 윤리위원장이 비판하고 다니냐. 근데 본인이 애국 시민인 거는 확실하다 이거죠. 아니, 센터장 저희 센터장. 센터장인데. 네. 그런데 재척 사유가 안 받아들이고 계속 이준구 위원장이 논문 심사를 끌고 가는데 지금 벌써 3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 충분히 발표를 해야 그게 될 뭐야? 시간인데 아니 못했다. 충분히 넘어갔죠. 팔이 이미. 안으로 굽는다는 원리예요? 아, 이거 뭐 또 팔이 안으로 그럼 뭐 팔이 바깥으로 아니, 그래서 굽지는 않죠. 네. 도저히 저희가 아무리 비판해도 발표를 안 하니까 네. 이 조국 교수의 논문 심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조국 교수 제자 및 서울대 법학대학원의 조국 교수를 옹호하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명씩 검사하겠다. 아마 거의 그 정도까지 지금 그래서 저희는- 무슨 잡지 않았어? 또 미디어워치에서 이미 네. 조국 교수 제자 논문 표절 하나 또 잡은 게 있고 그러니까 서울대 법학대학원과 서울대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번에 드러날 겁니다. 미네소타 대학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확히 보고 최소한 서울대, 연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들 하세요, 표절. 아니 이거는 왜냐면 세상 바뀌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가는 네. 내내 치르게 될 겁니다. 네. 왜냐면 이게 지식사회가 고도화되면 이 문제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사실은 표절 문제가 이렇게 빨리 잡히는 게 디지털 사회 때문에 그래요. 조국 교수 표절 걸린 거는 네. 이른바 미국의 영어 문서들이 다 구글 검색이 시스템화돼 되기 있으니까. 시작하면서 잡혔죠. 네. 그때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버텨왔죠. 네. 그런데 앞으로는 표절 어렵습니다. 역시 기술의 발전이 진실과 사실의 규명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저격수입니다. 오늘의 저격수는 변희재 대표, 손석희 씨는 회사를 앞세우지 말고 표절 문제에 관한 한 개인적으로 떳떳하게 대응해라. 네. 근데 이런 당연한 말이 우선 이게 참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아니 그래도 너무 당연한 거 뭐, 아닌가? 네. 이게 뭐 이슈로 뽑힐 만한 말입니까? 아니 그래도 오늘은 뭐 별다른 이슈가 안 나왔으니까 이걸로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